식습관을 기억해 주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어떤 걸 먹으면은 좀 담낭 건강에, 담석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피해야 되는 음식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석을 부르는 음식이라고 표현할게 주의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돼지고기랑 튀김 맛있는 게 있고 네. 짜자잔 이렇게 또 같이 반주, 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런 것들이 좀 해롭다고요,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생선 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같이 건강한 기름이라고 알려진 거는요. 담낭을 수축을 갖다 정확하게 해줘서 담즙 배설을 원활하게 시키지만요. 이렇게 그 유해한 지방,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이라고 하는 그 포화 지방을 갖다 많이 먹게 되면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분비가 많아져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입에 맛있다고 해도 담낭 건강을 위해서 조금 자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음식들로 식단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낭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고등어, 견과류 그리고 각종 과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그 담석이 생긴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으로는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육류를 섭취할 때는 붉은 육류보다는 우리가 고등어나 명태와 같은 담백한 생선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죠. 아몬드나 호두, 땅콩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과일은 그 사과나 뭐 포도도 좋은데요. 이거는 드실 수 있으면 주스와 같은 가공 음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담석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은 어떤 음식을 뭐 제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적절히 균형 잡힌 식사를 골고루 하는 것이 담석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식습관과 더불어서 평소에 좀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고 체지방을 낮출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하면 담석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 박대원 트레이너님 모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제가 나가서 오늘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담석 예방에 좋은 운동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담석 예방은 평소에 체지방 관리를 유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네. 무릎은 살짝만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손은 깍지를 껴서 목 뒤로 위치해 주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상체를 수그리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가 수그러진다기보다는 허리를 곧게 펴시고 허벅지 당기는 정도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쭉 내려가서 몸통을 좌우로 하나, 둘, 다시 올라와 주시고 다시 한번 내려가 주셔서 좌우로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최근에 몸에 김승현 아나운서 별로 안 돌아가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네. 흉추 가동성이 좀 닫혀 있기 때문인데 네. 하시다 보면 점점 흉추 가동성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뒤쪽에 있는 대근육들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네. 담석 예방에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해보니까요, 선생님, 자극이 이 엉덩이부터 해서 뒷종아리로 쭉 내려가거든요. 이게 제대로 한 건가요? 네, 엉덩이 쪽, 햄스트링 쪽, 종아리 쪽 요렇게까지. 다 큰 근육들이기 때문에 그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큰 근육을 키워라. 그렇죠. 예, 다음 운동은요? 네, 다음 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발로 쓰셔서 그 상태에서 종아리를 2번 바운스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다시 하나, 둘, 하나. 팔도 같이 쓰시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팔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이렇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하나, 둘, 하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네. 이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체 운동도 같이 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한 15에서 20회 정도 해주시면 좀 숨이 헐떡거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송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15에서 20회 정도 한 숨이 조금 찰 때까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오. 하나, 둘, 하나. 네. 약간 네. 좀 이렇게 올라오는 호흡이 좀 네, 가빠지는 호흡이 조금 가빠진 걸 그런 느끼실 느낌이 수가 나네요. 있습니다. 네. 네, 3번째 운동도 마찬가지로 하체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스타킹이나 집에 이제 운동용 밴드가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 집에는 스타킹은 없는데. 네, 그럼 운동용 밴드를 밴드. 이용해서 예. 전 남자여가지고. 예. 자, 이렇게 앞쪽에 두시고 네. 발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밟고요. 발로 밟아 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안쪽으로요. 네. 이 방향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밟고. 네, 밟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내려가 주시면서 몸통을 이용해서 팔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와 주고요. 자, 해볼게요. 네, 내려가면서 내려가서 당겨주고. 네, 다시 올라와 주고
내려가면서 돌려주시고. 오. 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손을 짚으신다거나 네.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무릎이 발 앞으로 튀어나오시면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셔서 통증을 참으시면서 하시기보다는 통증이 느껴지기 직전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는 네. 셈인데 이제 이 운동은 그럼 자극 지점이 네, 자극 지점이 어딜까요? 앞쪽에 네. 있는 허벅지, 대퇴 앞에 근육과 허벅지에 신경 쓰셔야 되고 네, 대퇴 근육과 몸통을 돌려주기 때문에 네. 몸통 회전 근육, 몸통 회전 근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회전 근육과 앞에 허벅지 집중하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돌아왔다 다시 일어나시고 일어나서 다시 앉았다가 앉으면 돌리면서 어이구, 그렇죠. 예, 쉽지가 않네요. 이게. 오. 균형 운동도 같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운동이 한꺼번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지지 않도록 이 운동은 좀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 좀 모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내 몸속의 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궁금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까요? 자, 덩팅님께서 맥주를 많이 마시면 담석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맥주를 마시면요? 담석이 정말 빠져나올까요? 맥주 따라서 어떨까요, 교수님? 아닙니다. 이거 맥주는요. 네. 배출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담석이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요로 결석일 경우에는 뭐 간혹 나올 수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담석은 맥주 많이 먹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음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망초 10 닉네임 쓰시는 분이 21분에 주셨는데요. 담낭에 담석이 생기면 담낭을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담낭이 없어도 네. 사는데 지장이 없나요? 오.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쓸개가 없어지는 건데 네. 그래도 괜찮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 참 많이 듣는데요. 어떤 환자분은 와서 그러세요. 저 쓸개 빠진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이 쓸개는 담낭을 제거한 거고요. 담낭의 기능은 이 담즙을 갖다가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이 담낭을 제거해 주게 되면 네. 2차적으로 담도가 담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저장을 담도가 확장이 되면서 그 담즙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6개월 정도만 지나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내 몸속의 위험한 돌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담낭 결석에 이어서 두 번째 돌은 어떤 돌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돌은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에도 돌이 생긴지 처음 알았는데 어떤 건가요, 이 교수님? 네, 신장 결석은 이제 신장으로 통해서 배출된 소변 내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의 물질의 농도가 많아졌을 때 이게 결정으로 만들어지고 이 결정이 엉겨 붙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소금물을 만들 때 처음에 맹물에 넣을 때는 소금이 잘 녹지만 점차 더 많이 녹게 되면 더 이상 소금이 녹지 않고 그릇 아래에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또한 소변 내에는 이러한 결석의 결정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구연산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부족하게 되면 결석이 잘 만들어지죠. 따라서 이제 저희가 수분 섭취가 적거나 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는 경우에는 결석이 더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성 호르몬도 또 결석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에서 결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장하면 이제 우리 몸의 거름망, 필터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돌이 생기면 왠지 좀 건강에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합병증 같은 것도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신장에 있는 결석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소변이 배출 통로를 막게 돼서 결국 신장 안에 소변이 고이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주방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는데 배수구가 음식물 찌꺼기로 막히면 네. 물이 안 빠지는 거랑 똑같죠. 이런 걸 이제 수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수신증이 발생하면 신장에 통증도 발생하고 또한 고인물이 썩는다고 신장에 염증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신증과 신장 염증이 지속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재발할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